오늘 새벽에 우광수 수석의 사의 표명 기사가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차명 의혹, 각종 차명 의혹을 받던 우광수 민정수석이 낙마를 했습니다. 이 정부의 1호 낙마가 됐는데 우리 보좌관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네. 빠른 시점에 낙마 인사가 나왔다라는 점에 좀 놀랐고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휘하 이제 민주당에서 주요 당직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과거에 그분들의 행태가 어떤 잘못이 발견이 되어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굉장히 우기는 듯한 그런 굉장히 강변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연출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비리라는 것이 뭐 과거 뭐 이재명 대통령 물론 이재명 대통령 뭐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독한 말은 제가 지금 뭐 벌써부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중에 하겠다니. 뭐 여러 가지로 받고 있는 혐의에 있다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뭐 비해서 뭐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가 저지른 전과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 조족지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서 사실상 오광수 민정수석은 물러나는 것을 선택을 했고 또 그 사표가 이제 수리가 되면서 저는 오광수 민정수석한테 그래도 양심이 좀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 교사로 이게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비리가 발견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차명 이제 주식 뭐 이런 차명 계좌 뭐 차명 주식 운영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차명으로 이제 자산을 굴렸다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정도의 비리가 발견이 됐는데 이걸로 이제 낙마를 했다라고 하면 차후 이재명 정부에 등령이 되는 사람들의 어떤 인사검증 기준도 똑같이 작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이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번이나 실형을 하신 분인데 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또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실형이었네요. 실형이었죠. 그래요? 예, 실형이었습니다. 심지어 형량도 길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과연 모든 인사검증에 있어서 이 오광수 민정수석만큼의 그런 잣대를 민주당이 과연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른 당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 민주당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직 개혁신당이 도착을 안 해왔고 민주당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리셨고 네. 생각보다는 빨리 내린 것 같아요.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제부터 저는 계속 방송에서 결단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했을 때 진보 진영에서 반대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예. 특수통이다. 그리고 검찰이다. 뭐 특수통이다. 검찰 출신에 그리고 저도 방송하면서 패널들도 만나보면 보수 진영 패널들이 그 방송 때는 얘기를 못해도 오광수 민정수석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평가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검찰 내에서만큼은 뭔가 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시절이나 이때 친윤 검사들하고도 뭐 잘 나갔던 그러니까 검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래서 뭐 그런 거 뭐 검찰 시절에 잘 나갔던 말던 일단 검찰 개혁의 칼을 검찰로 하겠다는 건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내부 진보 진영에서 반대했을 때 나는 오히려 대통령이 그 조국 법학자로 검찰 개혁하려다가 실패를 했으니까 검찰을 이용해서 검찰 개혁을 하면은 좀 더 너무 막 하지 않고 좀 점진적으로 하지 않을까. 검찰 개혁은 필요하니까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검찰 내부 출신 난 나쁘지 않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 의혹이 나오자마자 그리고 의혹 나오자마자 바로 인정했어요. 뭔가 거부하고 뭐 부인한 게 아니라 바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난 인정할 정도의 이거는 문제면 이거는 사퇴하는 게 맞다. 본인이 결단한 게 맞다. 근데 본인이 사실 이걸 왜 걸러내지 못했냐라고 비판들을 하는데 이걸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걸러내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임명된 거는 걸러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셀프 이걸 했을 텐데 그 청와대 대통령실 들어갈 때 4급 이상들은 그 셀프 뭐 수십 가지 질문지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적이 있냐, 뭐 한 적이 있냐 이거 다 예 아니오로 하면은 그거 그냥 그대로 사실 민정수석실이 없기 때문에 통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뭔가 이렇게 불법적인 뭐 뭔가 차명 대출을 받은 적이 있냐 이렇게 디테일한 질문은 없어도 뭐 금전 부분과 관련돼서 법적으로 뭐 잘못된 게 있냐 당연히 아니오라고 했겠죠. 근데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니까 임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가 윤석열 정부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수사본부장 처음 임명될 때 그 사람이 결국 자녀 학폭 때문에 물러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녀 학폭 연관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아니오라고 한 거거든요. 그때도. 근데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이때 얘 아니오를 거짓말을 할 경우 어떻게 처벌해야 되냐. 네.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 저는 아마 오광수 수석도 그런 셀프 이거 하다가 아마 거기서 그냥 걸러내지 못한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때도 아까 검사였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때도 그때 그분도 검사였나요? 네, 그분도 저랑 아는 분인데 그랬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런 검사분들은 얘 아니오를 잘 하나? 정순신 맞아요, 정순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보좌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의 시금석이 돼서 민정수석이었던 사람조차도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냐. 앞으로 이런 의혹이 있거나 아니면 뭐 범죄 사실이 밝혀졌거나 이런 사람들을 그 정도의 엄밀한 엄중한 잣대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일단 빨리 민정수석 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민정수석이 임명되는 짧은 기간 동안 뭐 이제 실무급들을 막 보강을 했을 텐데 결국 이끌어야 되는 건 민정수석이니까 빠르게 민정수석이 임명이 돼서 다른 이제 장차관급들 막 좀 임명될 때 네. 민사검증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그 화장실 갔다 온 최우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장실 안 갔다 왔고 늦었습니다. 네. 네. 뭐 대충 그렇게 해서 화장실 갔다 오느라 늦었겠지. 아닙니다. 뭐. 저는 솔직한 사람이라서 그 김민석 총리 집착을 좀 하다가 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랐고 네, 후다닥 아직은 왔습니다. 총리 후보자죠. 커피도 못 써오셨네. 아, 그렇죠. 뭐 또 발견을 했어요 혹시? 했지. 그래요? 지금 빨리 가고 싶어하고 특종 빨리 나오나요? 끝내 오늘 30분 만에 끝내. 여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특종은 아니고요. 아니, 또 그랬다가 네, 그건 아니에요. 기대 특종은 좀 하겠습니다. 아니야. 근데 지금 재밌는 분이에요. 또 그랬다라고. 또 그랬다가 뭘요? 기사 삭제되는 거요? 그러니까. 삭제될 수도 있지 뭐. 아, 그래. 잘 굴러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 사실이 어떻게 없어져. 근데 우리 이제 최우민 기자 오기 전에 네. 그 오광수 수석 얘기 좀 하고 민정수석이요? 있어요. 오광수 수석 사실 이제 최우민 기자랑도 얘기 좀 하고 싶었었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오광수 수석 저도 나름대로 이제 평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랬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뭐 품성이나 능력면 측면에서 상당히 평가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랬고 이 사람이 그럼 민정수석 가갖고 뭐 개혁을 한다. 아까 그 민주당의 시각에서 봤을 땐 개혁을 한다. 상당히 만만치 않은 인사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여당 내부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일단 만만치 않았고 그다음에 그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게 속칭 이제 친여 언론이었잖아요. 그쵸. 이게 또 내부에 알력이 있구나, 파워게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있죠. 네.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있어요. 뭐 그 있다 없다 제가 이제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제 파워 게임이 좀 이제 심화되고 있지 않나. 요즘 그 MBC, 한국일보, 한겨레 열심히 하더라고요. 주간 경향도 있어. 뉴스타파. 뉴스타파 열심히 하는 거 보고서 이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100 몇 석으로 쪼그라든 국민의힘 안에서 아무런 권력이 없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전히 개파 간의 갈등이 있고 그 조그만 권력 놓고 싸우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지금 뭐 180석 가까이 가지고 있고 지금 행정부도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갈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이재명 대표 옆에서 이제 뭐 대선을 도왔던 사람들은 다 각자가 자기 가고 싶은 자리가 다 있겠죠. 근데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고 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대당의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빨리 좀 제대로 좀 출범을 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뭐 경제 뭐 민생 살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제대로 검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공약했던 그 경제 발전에 좀 치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전에 이런 인사 문제 발목 잡히고 이거는 사실 뭐 평론하는 입장에서는 재밌고 이걸로 뭐 놀려먹고 이거 좋은데 사실 나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에너지 낭비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안 하면 또 뭐 기자들한테 항의한다며 요즘. 근데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최우민 기자한테 항의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사실 개파 색깔이 뚜렷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 그래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그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이제 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해찬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다음 대권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해찬 쪽 개파 제일 크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한번 재수를 해서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계산서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뭐 이재명 입장에서 굳이 뭐 계산서 뭐 알바노 이렇게 해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괜히 뭐 운동권 애들한테 휘둘리느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재명한테 힘을 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뭐
김민석이고 뭐 그 운동권들한테 굳이 이렇게 힘 실어줄 필요가 뭐 있나?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 들었던 게 뭐 오광수 수석도 그렇고 그다음에 위성락 실장,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출신들이거나 그러니까 비운동권이죠. 비권이지. 비운동권이지. 전문직 출신들이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 친여 뭐 좌파 언론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가 들어온다. 야, 이거는 글쎄 우리가 모르는 또 무언가가 있구나. 막 이런 거 아닌가? 예. 약간 야씨 너 우리 어렸을 때 막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너 운동 안 하고 공부만 한 놈이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한다고? 이거 아닐까 싶어요. 원내대표도 지금 치열해지고 있어서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분이 대표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몇 안 되는 미국통이거든요. 이분이 약간의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뭐 친미 성향이라고 뭐 도드러진 건 없지만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에 좀 더 중점을 두는 듯한 그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민주당의 전체적인 스탠스에서 과연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의문부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뭐 그 후보 시절 때부터 당대표 했을 때부터 중국과의 관계 좀 개선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안미 경중 뭐의 어떻게 보면 안미 경중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나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미국과 중국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100% 미국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 뭐 한중 관계, 한러 관계 이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좀 우리가 다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민주당 진영에 계신 분들인데 그에 반해서 지금 안보실장 자리로 가신 이제 위성락 대사는 굉장히 미국통이고 또 미국과의 대화가 되는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의 어떤 그 기본 정서, 약간의 미국에 대해서 조금은 반미하는 뭐 반미라고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좀 반대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내재적인 그런 거부감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안에서 지금 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임승우 개혁신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당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제가 강남에서 수업 듣는 게 있어서 다음 주까지만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안 없어졌죠, 당은. 뭐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꾸 소중한 정당, 알찬 정당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오광수 수석 얘기 좀 하고 네, 있었거든요. 보면서 봤습니다. 예. 예. 뭐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생각은 있죠.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 생각 있어요? 시켜주나요? 뭐 아니 이인정이랑 붙어야 된다고 하면 아니 그 김근혁 대변인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데요. 뭐 저는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서는 뭐 비난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뭐 그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여러 정부의 인사들이 지금 뭐 팔로우업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 의혹들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내부의 알력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인사 검증 기준이나 이재명 대통령 본인께서 어떤 뭐 전과가 많으셔서 그런지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본인이 그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았던 만큼 어쨌든 그 주변의 인사들은 제대로 써야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덜 공격을 네. 받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그런 인사들을 쓰게 된다라면 도덕적 기준이 그렇게 대선 기간 비판받았던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치 자체를 취한 것은 잘한 것인데 본인이 정말 뭐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들과 너무 다르고 윤석열 정부는 너무 악한 정부, 자기들은 너무 유능한 정부라고 맨날 홍보를 해왔잖아요. 네. 뭐 자기 경기도지사 했고 성남시장 하면서 정말 훌륭한 시정을 했다. 그런 걸 홍보한 만큼 최소한의 어떤 검증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오광수 수석이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일주일 만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많이 좀 혼 좀 많이 나셔야 되지 않을까 여당이 드셨으니. 혼 좀 나야겠다. 그 내부 투쟁이 무서워요. 정말 제일 그러니까 무서워요. 내부 투쟁이라고 흥미로운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시길래. 최 기자님,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보통 이런 거 있을 때 아니 대본 좀 주고 물어보세요. 네, 아니 말씀하십시오. 그 뭐 남자가 뭐 그런 게 그렇지, 있어야 뭐 되니까. 그렇지. 근데 말씀하십시오. 보통 그 성차별적인 남자라고 하는 건 뭐고 바로 또 수긍하는 건 또 뭐고. 전 남자니까요. 그 뭐 여자는 아니잖아요. 네네. 예, 머리는 여자 같지만 네. 아니 보통 이런 거 있으면은 정권 출범하거나 뭐 내각이 바뀌거나 하면은 인사 검증을 언론에서 빡세게 하잖아요. 빡세게 하는데 네. 보통 좌파 정권일 때는 우파 언론에서 굉장히 눈에 불을 켜고 하고 아, 그쵸, 예, 그쵸, 반대 그쵸. 경우에 또 반대로 하는데 네. 이번에는 글쎄 속칭 우리가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인사 검증 기사가 생각만큼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자비판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그게 같아요. 아니고 의욕을 잃었나요? 저는 제 직업 윤리가 제일 뛰어나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아니 제 기자님이 직업-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모든 그 제 가치 중에 직업윤리를 제일 높게 제가 그 우선순위를 둬요. 그래요? 네, 뭐 그럼요. 근데 이제 허니문 기간을 좀 추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보고 했더니 가자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지 이제. 아 허니문 끝났나요 그러면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대선 기간에는 그렇게 6개월, 기사 6개월 내려가고 동안, 그러더니 뭘 이제 가요. 6개월 동안 갈 때가 내가 내렸나? 씨, 내가 삭제 버튼을 나 진짜 이게 좀 이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기사 삭제될 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삭제될 때 이제 이게 클릭 버튼이 있을 거 아니야 삭제 버튼이 그렇죠. 그게 나한테 없어. 아, 그러니까 왜 나한테 자꾸 물어봐 네가 삭제했냐 이러면서 그래서 핵발사 버튼은 또 기자 대통령한테 이제 발사 있으니까. 버튼은 나한테 있는데 아. 이제 수거 버튼이 나한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거 있어요. 윤 정부 때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게 지금 이제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용 정호영이었나? 아, 초반에요? 아니 제일 첫 음. 그 복지부 장관이 정호영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아들내미인가 딸내미인가가 저기 뭐야 그냥 일반 대학교 다니다가 뭐 의대로 편입하고 경북대 의대 편입했는데 그 아저씨가 경북대 의대 병원장인가 뭔가 그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듣자마자 아 이건 아니지 하면서 기사 쓰자고 했던 이제 조선 있을 때 기사 쓰자고 막 개 난리를 쳤지. 그랬더니 아 이거 하루만 좀 있어 볼까 하고서 다음날 한겨레가 딱 나오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언론이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게 범보수 진보 뭐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도 야 우리가 그래도 언론이니까 이런 거는 하나 이제 제기하고 가야 된다. 아무리 뭐 보수 진영이라도. 근데 요번에 이제 그 한겨레 뭐 경향 뭐 한국일 보 이렇게 뉴스타파 등등 뉴스타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대선 끝나고의 모습이랑은 정말 달라요. 이제 제가 대선 딱 해보면은 이제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한두 번 툭툭 이제 잼 날리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예 어퍼컷으로 그냥 계속 나가니까 그래서 이 분쟁이 어디까지 갈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뭘 기대해요? 아니 기자는 나도 기자로 좀 얘기를 놀아야지. 해야지. 나도 놀아야지. 전 근데- 유튜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저희가 그 오광수 수석 얘기를 했는데 뭐 얘기 나온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된 기사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의혹 같은 게 계속 보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다 아들 관련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의 힘들어요. 김민석 총리는 예. 후보자는 힘들 것 같아요. 낭만. 그래요? 힘들다. 힘듭니다. 예. 본인이 이제 활용점정 찍는다.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지금은 이제 막 그 돈 문제로 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치인들 돈 받는 거야. 뭐 맨날 있는 일이니까 뭐 그러려니 해요. 다들 아이 뭐 저 그나물에 그 밥이지. 근데 그 제가 되게 눈여겨봤던 게 이제 아들 스펙 쌓아주는 거. 법안 제2의 조국인가요? 네, 제2의 조국 프레임이 만약 계속 좀 만들어지면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김민석이 그 아들 뭐 입법하는 거 도와주고 막 그랬다면서요. 법안을 발의를 했죠. 법안 아들이, 발의하고 아들이 무슨 뭐 동아리 뭐 이거 했다는데 네. 그게 조금 조국 2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거 심하게 건드는 거라서 원래 교육 건들면 안 되고 군대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건드리면 안 두 돼. 개 대표적인 두 건들면 개죠. 안 되는데 그게 조금 저는 좀 불거지면 많이 커지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을 이 하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은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계속되고 있는 의혹 제기. 일단 뭐 청문회 통해서 밝히셔야죠. 정말 뭐 본인은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것 네, 같긴 그러니까 하던데. 뭐 정치자금 관련해서는 지금 정치자금 담당했던 검사를 청문회에 불러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자금 부분 뭐 지금 그러니까 돈 금전거래가 많이 오간 것 같은데 뭐 차용증도 쓰고 아마도 김민석 의원이 야인 생활이 거의 한 15 되게 근 20년 했어요. 네, 그건. 엄청 10년.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이 돈 빌리고 뭐 차용증 쓰고 한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솔직하게 하나하나 밝히면 될 것 같고 아들과 관련된 비리는 뭐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게 검증되는 과정인 거죠. 일단 아들이 뭐 자 김민석 너는 돈 없어가지고 그렇게 돈 꾸고 막 차용증 썼는데 아들은 어떻게 유학 보냈어 이런 코넬대. 얘기는 근데 뭐 뭐 코넬대를 갔어요. 코넬대. 뭐 김민석 지금 재혼하셨고 네. 전처 집안이 좀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통해서 유학이나 이런 것들은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딸도 유학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홍콩 부분들은 전 뭐 아직까지 드러난 걸로 뭐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는데 뭐 우리 최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뭐 추가적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나오면 일단 인사청문회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이게 그 지금 청문팀 꾸렸고 본인이 이제 해명하고 돌파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인사청문회 때 그 검사 부르자고 했어요?
나의 정치 자금 수사를 수사했던- 담당했던 검사 불러도 된다. 아 그러면은 그 검사를 부를 게 아니고 저기 부르면 어때요? 그 대한체육회 부회장 그 사람 돈 준 사람 그 사람 부르면 되잖아. 그럼 둘이 이제 야 이거 촬영증 이거 대질신문으로. 강 누구지? 강신성인가 뭔가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강신성, 돈 줬어 안 줬어? 강신성.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화 안 받더라고요. 강신성 대한체육회 부회장 출신인데 그 이기흥의 약간 가방모찌라고 알려진 그분인데 어쨌든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가지고 그 다 까고 촬영증도 돈 받았어 어디다 줬어 이렇게 하면 되고 김민석 총리의 문제가 뭐냐면 그 이제 야인 된 다음에 이제 야인이라고 하는데 계속 출마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뭐 민주당으로 출마한 뭐 거잖아요, 출마 그럼. 뭐 어쩌고 하는데 민주당 탈당해가지고. 아니 뭐 그게 중요해. 그냥 야인이 아니고 계속 도전하다 실패한 거지. 근데 원외를 거의 야인이라고 네, 하죠.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되게 재밌는 게 중국에서 석사를 따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뭐 박사 땄다고 자기 이제 JD라고 이제 그 JD, 법 그걸 로스쿨. 땄는데 자기 미국 변호사라고 하잖아요. 맨날 자기 뭐 이렇게 미국 뭐 너 미국 못 들어가지 않을 거 실제 자기 그 왜 뉴저지주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예 확인을 해봤지 뉴저지 변호사인지. 근데 그 취득하고서 1년 뒤에 말소 처리했더라고. 이건 처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이라고 영어로 된 사람은 딱 한 명 있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라고 하면은 김민석이 자기 뉴저지 변호사라고 한 게 거짓말이 되겠지만 1년 돼서 바로 은퇴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를 도대체 저 사람들 왜 하는가 이제 물어봐서 했더니 연회비를 매년 내더라고요. 맞아. 예, 네. 근데 그거를 내기 싫어서 그러지 않았느냐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뭐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왜 돈을 받아요? 일을 하면 되지. 미국 변호사니까. 나 미국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일할 때 얼마 하는데 그 미국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저기 한동훈 와이프 있잖아요. 저기 김현장까지 가시는데 그거 뭐가 어려워? 난사가 일해서 아니라. 돈 벌어야지. 아니 난사가 아니라 할 말은 해야지 말은 해야지. 예, 그래서 그거는 자기 직업이 그거면 변호사 자격증 땄으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서 애 키워야지. 그거 저 돈 컸다고 막 이러면서 그것도 그 사람도 이제 민주당에서 근데 그거 변호사 자격증 있는데 말소하고 그걸로 돈 안 벌고 왜 돈을 껐냐라고 아니 그 돈 200불인가 300불인가 그것만 내면 다시 그게 계속 공격 살리면 포인트가 돼. 될까요? 아니 저는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시대 그 국무총리나 무슨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의 직업 윤리나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공격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모든 말이 공격성이 좀 아이 그거야 뭐 애정하는 남자니까 그런 건데 일단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시대 어르신이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사과하고 아들한테 좀 떳떳한 모습 보이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저는 이런 채무 아들 문제야 뭐 아들 문제라서 네. 몰랐다는 변명을 고려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예. 근데 사실 채무 문제나 이런 건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총리직을 나오는 이유가 저는 궁금해요. 약간 순수한 궁금증. 이게 결국에는 총리직에 올라가면은 검증 과정에서 다 이게 다 털릴 밝혀질 건데. 텐데. 아니 이걸 그리고 제대로 숨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들켜도 문제가 없을 그냥 우야부야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그거였어요. 2008년 그때 이제 7억 2천만 원을 이제 받았다가 이제 그 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었는데 그때 그게 두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그 징역을 받은 거거든요. 집행유예를. 근데 이번에 밝혀진 게 보니까 그때 돈을 빌렸던 사람이 또 빌린 빌렸더라고요. 거죠. 3천만 원을.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고 방식에서 그런 빌려주는 사람 아이 그거 계속 삥 뜯는 애한테 삥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자신이 정치자금법으로 이제 위반이 되어서 이제 징역형을 받았는데 물론 집행유예가 됐지만 어쨌든 빨간 줄이 그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 빨간 줄이 그어지게끔 만든 장본인에게 또 돈을 빌렸다라는 거. 그건 아니죠. 이왕 그어진 김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반성을 안 하는 건지 아이 참 그걸 아니면- 잘 모르시네. 그 나한테 빨간 줄을 긋게 한 사람은 그 돈을 꿔준 사람이 아니고 검사죠. 아이 민주당의 마인드로 생각을 해야지. 아이 검사놈 때문에 희한한 사고 방식. 검사 아니 나는 그 양심의 생각. 걱정에서 무죄니까. 아이 다들 무죄 지금 저 전과가 없으니까 나도 전과가 있잖아. 이제 검사한테 개기면 답이 없어. 검사가 야 너 죄야 하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겼나요? 나는 검찰개혁 무죄 주장했어요? 찬성주의자잖아. 근데 추미애가 옛날에 나보고 검언 유착한다고 해서 내가 내가 기소된 상태였거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내가 검찰개혁 하자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죄명이 뭐였어요? 근데 명예훼손이요. 명예훼손이지 뭐 내가 뭐 명예훼손으로 나는 나쁜 짓 할 법정까지 정도로 그런 명예훼손도 간이 나쁜 원만해가지고 짓이지. 아무것도 못해 그런 거야 나쁜 거야.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딱 생각을 해보면 야
거의 검찰 이슈고 그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정치를 민주당 정치를 하기 좀 힘들지. 잠깐 근데 조금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내가 보니까 갤럽 조사 결과 나온 게 있어요. 엊그제 이제 나온 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적합도 조사에 대해서 적합하다가 49%, 적합하지 않다가 23%, 29%는 의견 유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의혹이 많이 제기되기 전에 나온 조사기는 한데 일단 간에는 그래도 허니문 기간이라 그런가? 네, 그렇죠. 예, 조금 그것도 그렇고 응답 호감도가 자체를 높게 안 하지 나왔어요. 않나요? 지금 뭐 정당 지지율이 이제 뭐 여론조사 막 말해도 되니까 어. 저기 뭐냐 국민의힘이 21. 20%인가? 20% 민주당 넘어요. 46, 국민 아, 국힘 21. 그러고 보면은 조사 이래 가장 최대로 벌어진 조사라고 하죠. 5년 만에 뭐 최대 격차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엔 더 응답을 안 내려가야 하는 돼. 거예요. 더 보수층이 내려가야 돼. 그냥 빵 퍼센트로 내려가야 정치 돼. 자체에 대한 포기를 한 상태인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자포자기. 저만 해도 팔로업이 힘들어요. 요새 음. 대선 이후에 약간 뉴스 보는 게 힘들어가지고 왜 약간 힘들어요? 그냥 좀 뭐 이런저런 의혹이 나와도 어차피 검찰청 폐지할 거고 제 공부하고 있는 검사 친구들 지금 공소청 기소청 직원 되게 생겼는데 제 친구들 그런 한탄 하고 있고 근데 뭐 그런 한탄을 해도 안 받아들여질 거잖아요. 네, 그래도 검찰은 좀 해야지. 폐지해야 돼요? 근데 그 그건 말씀 아닌데.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국정지 첫 번째 첫 주 음. 국정지지율 같이 나온 거잖아요. 52%. 근데 53%인가 나오고 부정이 19밖에 안 나왔고 잘 네. 모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때는 첫 번째 첫 주에 부정이 한 28인가 29. 뭐 그렇게 생각보다 높게.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진보 진영이 잘 모름 아예 안 해 하고 안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아예 안 한 층이 아니라 응답한 다음에 아이 그건 잘 모르겠어라고 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도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 아까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정비를 하고 있으면 잘 모르면 안 나와요. 그것도 섞여 있죠. 국민의힘이 지금 자중질환하고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으니까 네. 작은 싸움을 계속하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야 얘네들도 꼴 보기 싫고 일단 이재명 정부가 일단 지켜본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서 빨리 정비 왜널 주제 있나?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대선 끝날 때쯤에 늘 보는 게 뭐냐면 그 제일 양쪽 진영의 유명한 유튜버들이 이제 무슨 뭐 장시간 릴레이 중계하고 하잖아요. 이제 보면 이제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다 힘들어하고 뭐 그러고 끝나. 근데 민주당은 이거 납득할 수 없습니다. 탄핵합시다. 그 윤석열 때 그때 그 열린공감 TV가 되게 컸잖아요. 이재명 당선 확정합니다. 이러고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얘기하지 내가 마라. 계속 봤지. 근데 3년 뒤에 확정돼. 그러고서는 마지막 끝날 때쯤에 거의 김영민인가가 그러더라고. 이거 탄핵해야죠. 이런 얘기를 딱 했었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대선 얘기를. 당시에요? 그 대선 저번 당시에 대선? 뭐 탄핵한데 아. 뭐 그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가야겠다는데 그 끌어내리는 야당 성향은 민주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민주당은 야당이 지금 제일 잘해. 끌어내리는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들끼리 끌어내기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 뭐 쟤네들 때 야당 때도 그런데 근데 아니 민주당은 원래 그 기본적인 그 정서 그 이렇게 메인 정서가 운동권의 그 이건 그냥 투쟁. 잡아 끌어 이거고 이제 보수는 안희정 같은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애들이라고 엄청 그렇다. 안희정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뭐 대연정 해야 된다 그럼 괜찮은 놈이 나왔구만 이거는 해준단 말이야. 이게 조금 정서가 다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내가 이제 보수 얘기하니까 좀 느끼는 게 지금 보수층이 많이 지금 쭈그러들긴 했어요.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유튜브도 안 보고 시청자가 있고 안 나와요. 우리 네. 보면은 지난주까지는 흑자 방송이었는데 지난주 보면은 임승우 화이팅, 개혁신당 화이팅 이런 게 엄청 많았는데 오늘 요것도 좀 줄었다. 개혁신당도 많이 줄었다. 다들 저 다들 어디로 가셨는지. 이제 어려우니까 제 여당부터 제 희생을 하셔가지고 출연료를 좀 안 받으시면 어떨까. 그죠. 기본 출연료를 기본 저희한테 출연료로. 좀 개혁신당한테 기본 이제 출연료라고 기울어주는 동작을 좀 뭐 전혀 몰라서 바로 잡아주시고 농담입니다, 농담. 개혁신당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이제 뭐 무슨 민주당 얘기요? 국민의힘 무슨 당이요? 개혁신당 얘기. 개혁신당. 저희 당 얘기할 게 있나? 아니 뭐 요즘 평화롭습니다. 예. 둘 다 뭐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 뭐 요번에 아 약간 저희는 뭐 이렇게 뭐 싸우고 이러잖아요. 요번에 텅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유, 보수 근데 진영? 요번에 단일 그 지도 체제로 이준석 예. 그 뭐지? 뭐예요 이준석 의원이죠. 의원이? 제명한? 그거 아니, 나온 거 그거는- 보고서, 근데 그거 보고서 야 득표를 이렇게 많이 해다 이 생각이 드니까 40만 표인가 그게 46만 표까지 갔어요. 50만 표 가까이 40만 갔는데 이게 웃긴 게
이제 투표는 그냥 가서 도장 찍으면 되잖아. 이거 국회 청원은 인증하고 들어가야 돼. 이게 되게 실명 인증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거 야 내가 너 하나는 내가 가만 안 둔다라는 그 마음으로 50만 명이 움직였다. 이거 삼국지로 치면 50만 대군을 그 자기를 싫어하는 50만 대군이 나를 향해서 오는 거랑 똑같은 거는 이게 황건적이 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느낌이. 그러니까 국민은 얼마- 황건적이라고 지금. 아유 뭐 국민 황건적도 있을 수 있지. 뭐 바로 야당 그럴 수 성향 있지. 바로 나오죠. 나 저게 야당 성향이야. 여당 됐으면 이제 저런 이제- 거 안 해야 된다고. 야, 190석 갖고 저 대통령까지 갖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게 169석입니다. 그 세석입니다. 혹시 저 MBTI 뭐예요? 네? MBTI 뭐예요? 뭘 것 같아요? T 같아요 일단. 아 F입니다. F예요. 맞아, F 감성이에요. 아, 제가 인스타 팔로우를 서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F 감성이신 것 같아서 서로 좋아요. 드라마 좋아하고 막 드라마 보고 울고 막. 그 넥타이가 이재명 거랑 똑같네요. 아 이제 통합의 통합 타이. 아니야 댓글에 아까 그러더라고 이재명 대통령 넥타이랑 똑같다고. 아 다른 거 이거 그렇게 무서워요 이재명이? 저는 누구든지 호칭을 다 불러줍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행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아니 저는 윤석열 정부 내내 평론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호칭을 뭐 여사니 씨니 뭐 대통령 국민이 제일 위에 있는 거야.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아까 내가 국민 황건적이라면서요. 아 그러니까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지 나도.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할게. 제가 김종인 위원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대답이 뭐였는지 알아요? 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뭐라 불렀어요? 할배라고 부르고 싶으면 할배라고 불러. 그래서 아 이게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여유. 다 가진 자의 여유. 얼마가 그 김종인 할배는 맨날 그 좌우 힘들면 가서 섰다 치러 가잖아. 예,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맞다. 나는 그래서 막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국민이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호칭은 국민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는 거 있는데 요즘 언론사 중에 제목 딱 보면 그 이재명을 줄일 때 제목을 줄일 때 이제 리 하고서 이제 한자로 하나로 줄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리로 줄이지 않고 리 대통령 아니면은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까지 풀네임으로 써주는 언론사들은 이제 이재명 쪽의 그 압박에 굴복한 언론사라고 아하.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 알고 있는 게 연락이 막 와요. 그래서 회사로 이제 항의 전화 와서 왜 이재명이라고 쓰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꼭 붙여줘라, 이 항의를 엄청 들어오는데 옛날에 윤 대통령 다 윤이라고 썼잖아. 네. 노 언론이 지금 대가리 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론사를 딱 보시면 아 얘네들은 지금 그 에겐 언론사구나. 에겐사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이 하면 테토 언론사. 아 테토지 테토. 아니 이 씨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저도 가끔씩 헷갈려요. 이준석도 이니까 가끔씩. 아하. 자, 아니 진짜로. 벌써부터 고개 숙이면 어떡하나? 저 여기 정상 참작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는 이재용밖에 없지. 아이 이게 그래도 어디- 이 씨가 어허. 많아가지고 아, 그런 것도 이준석 있다고 봐요. 8% 유는 좀 딸인데. 특이하잖아요. 아 이준석 8% 8% 딸이라 이게 8% 국민 지금 지금 대한민국 이 하면 8.34% 이재명이에요. 국민들을 지금 응? 응? 합쳤으면 이겼을 거래잖아요 김문수는. 우리 그러면 이 씨 얘기 한번 해봐야겠다. 이한주 그러니까 이 씨. 이분이 또 실세잖아요. 완전 이씨 핵심. 맞네요. 코어 이씨 코어잖아요. 맞네. 코어. 근데 이분 이한주 지금 이분이 이제 국정 뭐였죠? 기획위원회. 기획위원장. 국정기획위원장으로 갔잖아. 근데 이한주 씨가 그러니까 이것도 뉴스타파에서 나온 것 같아 보도가. 맞아요. 21년 9월에 제가 기억하고는데 그때 문화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갖고 부동산 투기 논란. 그래서 그때 정책위원장인가 이런 거에서 이제 낙마를 했었습니다. 낙마를 했었는데 그때 후보 캠프에서 낙마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부동산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와 저는 깜짝 놀란 게 나 이렇게 투자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귀재예요, 귀재. 천재.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보고 싶다.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청담 르엘 일단 하나 깔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는 검증 통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부동산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뭐 이거 민주당에서 이걸로 시비 걸면 민주당에서 아니 투기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했던 강남 말이지. 뭐 말 좀 이런 다를 얘기 수도 하셨다. 있지. 그 말이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아이, 그냥 좀 다른 많이 건데. 다르도 아들 아이, 소위 어린이날 선물로 아들한테 증여해주고 아이들 건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럴 벌만큼 수 있어. 벌었으니 그럴 근절해야 수 된다고 있어요. 이런 그럴 거. 수 있는데 이제 저는 걔 제일 재밌게 보는 게 요즘에 그 금감원 인사 나오는 거 이제 보면은 김은경 기억나세요? 혁신위원장? 예. 기억나죠. 그분이 나오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하마평에 올라와서 막 인터뷰하면서 막 그거 금융이 없애야 된다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이게 듣는 일인데. 너무 오랜만에 저분이 정동만 아직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그때 그분 그만둬서 언론사 기자들이 깔 거 다 내려놨거든요. 아 엄청 많아.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약간 이문정 검사 같이 자가 발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보고서 이문정 검사님은 점찰총장 하셔야죠. 뭐 이렇게 이씨가 많아. 네, 그러니까. 하셔야죠. 아 근데 제가 왜 이한주 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부동산 폭등이 이게 어마어마해요. 사실 이 중에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둘밖에 없네요. 되네요. 셋, 무주택자입니다. 아. 무주택자 셋. 월세. 둘, 예, 셋. 집 셋, 네, 셋이네요. 셋인데 집 있어요? 네. 아, 불쌍해. 저도 있어요. 뭐야? 전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무일푼이라는 출연료 인성아 씨 나누세요. 결혼을 하세요. 그러면 결혼하면 아, 집 생깁니다. 청약을 통해서 당첨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하락세를 타기 시작한 것도 제 기억컨대 이제 김현미라는 이제 걸출한 스타가 나와가지고 부동산을 엄청난 폭등으로 이끌어갔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엑셀러레이팅이 된 건데 이 부동산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뭐 노원, 강북 여기가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강남은 거의 한 달 사이에 막 5억씩 오르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요. 마포 살잖아요. 네. 그냥 느껴져요. 네. 그냥 그 호갱노노 있잖아요. 제가 네. 호갱노노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호갱노노에 계속 알림이 와요. 푸시가. 띵. 맞습니다. 그게 아파트 팔 때마다 띵띵띵 거리면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가 않고 저는 이거 그 오세훈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 시장님 왜? 아니 그 강남 그거 다 묶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사람이? 마용성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뭔가 그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저야 뭐 좋은데. 아니 우리가 서울 집값을 볼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바로미터가 이게 서울 집값이 요동친다, 막 네. 폭등으로 가고 있는 시작이다라고 했을 땐 강북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그렇죠. 중요합니다. 남산타운 아파트 보면 알아요. 이게 네. 보통 강남에서는 집값이 이게 뭐 부동산 정책과 큰 상관없이 오르고 등락을 반복합니다. 강남은 항상 그래 왔잖아요. 뭐 강남이라든가 저기 뭐 마용성도 사실 용산이나 이런 쪽은 정부에 상관없이 집값이 꾸준히 오름세였어요. 오르죠. 네.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상 강북 지역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살고 있는 그 노원 쪽, 지금 노원 안 살죠. 옛날에 살던 노원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집값이 폭락했거든요. 거기는 옛날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노원에 그 브랜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재건축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15억까지 갔다가 지금 9억 정도 8억에서 9억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거의 7억 가까이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거기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북이 갑자기 치고 올라간다라는 건 전국적인 특히나 이 서울에서는 지금 강남이나 마용성이나 특히나 뭐 강서나 여기는 쭉쭉 치고 올라간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부동산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제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마포 사잖아요. 저도 성동구 사니까 느낌 비슷해. 아니 지나가다 보면 부동산이 보이잖아. 그럼 붙어 있는 가격대가 며칠마다 계속 올라갑니다. 바뀌어요. 계속 네. 올라가는데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유 뭐 네. 제 집만 올라갑니까? 뭐 네. 비싸지도 않은 집. 이게 아파트 값이 내 아파트만 오르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다 같이 오르면 현금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없어. 근데 이제 저희가 왜 부동산 얘기를 하느냐? 이 부동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글쎄요. 초반 지지율에도 많이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조금 부동산 정책을 다르게 가겠다 이런 포지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그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대중들의 심리가 그래도 이번에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빨리 풀매수 때리는 민주당이 거죠. 대통령 되면은 이건 무조건 주택 오른다. 그래서 지각비. 바로 사야 된다. 막 영끌 모았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현실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봤을 때 앞으로 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무주택주라. 예. 차명으로 갖고 계신 건 아니죠? 차명으로라도 그러면 안 됐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 아직 출범 취임 9일 하고 그러니까, 조금 몇 시간 예. 지났는데 저희가 뭘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으로 심리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기대감 막 이런 걸 오르고 민주당 있잖아요. 정권이다 오른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건데 거예요. 그거는 초반에 이제 관련 부동산 정책이든 뭐든 나오긴 나오겠죠. 저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주식 시장에 계속 뭔가 좀 집중을 하려는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동산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뭔가 투자하려면 다 부동산 이거를 주식시장으로 좀 돌리려는 의지가 있으신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거래소 가서도 했던 얘기가 주식 투자를 해서 이건 정말 부동산 투자만큼이나 뭔가 생활비도 벌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 정도도 규제도 풀고 뭔가 관련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이 배당 촉진 관련
배당도 강압하는 게 아니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주면서 뭔가 배당을 좀 늘리도록 하는 그런 걸 유도해가지고 어떻게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돈이 부동산으로 다 쏠려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쏠려가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계신 거라 보는데 예. 아직 지금 9일밖에 안 됐으니까 원하는 대로 될지 모르겠죠. 근데 일단 부동산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처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기대감 그리고 지금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막 와 부동산이라고 우르르 몰려갈 수는 있어도 전 이거 그렇게 오래 안 갈 거라고. 올해는 안 갈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이유는 오르네 하고 찔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장기적으로 사람들은 계획을 하는 걸 좋아하고 거기에서 그 무슨 확실성이 나오죠? 그 예측 가능성을 계속 줘야 된다. 근데 이제 문재인 때 계속 예측 불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즉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즉각해서 불안해갖고 요동이 치는 거고 지금 그 딱 민주당 됐다. 그러면 이제 요동치려고 할 때 아예 건들지 않는 게 전 제일 좋다고 봐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계속 가나 그냥 이대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안정세를 좀 만들어야지. 자꾸 뭐 한다고 건들고 이러면 또 이재명 저희가 치명적. 저기요? 저기요. 이재명 저기가 네. 그 치명적. 너무하시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해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외통수가 걸린 게 그 중산층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그 10억대에서 10억에서 15억 원 정도 되는 그 가격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이거 안 건드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뭔가 규제를 또 이렇게 보유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할 수도 없고 또 40, 50대가 부동산 갖고 있는 게 제일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자기 주 지치인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팍팍 치고 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 그냥 않을까. 가만히 있어라. 다 필요 없고 지금 이제 박원순의 저주가 지금 시작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다들? 아니, 뭐 돌아가신 설명을 분이니까. 해주세요. 아, 잘 자, 몰라요. 예. 일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건 아파트가 없어서예요. 없으면 오르지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어하니까 가격이 오르는데 지금 그 요번에 공급 물량이 얼마더라? 만 채가 안 될 거야. 만 세대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계속 공급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빨리 규제 풀어갖고 싹 다 때려 부셔갖고 다 고치고 그 그린벨트 풀고 아파트 빨리빨리 지어주고 왜 옛날 난 맨날 그 생각하는 게 그 무슨 그린벨트 맨날 풀지 말자고 민주당 막 쾅쾅거리잖아요. 근데 그린벨트 풀고 거의 다 그 구석에 그 막 달동네 있잖아. 그 사람들 다 글로 아파트로 보내고 달동네를 그린벨트로 하면 되지 않아요? 이거를 왜 안 하는지 국민 모르겠어. 추천제 지금 빨리 저거 해야겠다. 예. 아니 그 민주당에서 연락 왔어. 국토교통부 야, 장관. 아니야. 이렇게 좋은 민주당에서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연락 와가지고 내가 이거 연락 얘기. 아니 나 민주당에 친한 사람 많아요. 근데 와서 그러더라고. 조심하라. 최 기자 혹시 방통위 쪽 갈 생각 있어요? 근데 뭔 소리야? 방송에 제재 받으러 갈 생각 있냐? 출석할 생각이 있냐는 출석하라는 거지. 거대한 해석을 하시면 추천해. 그 장난으로 한 거지. 추천해 줄까 이러더라고 내가. 받으세요.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 있냐고. 그게 통합 인사지. 난 기자예요. 김어준, 최은민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좋네. 장발에 두 저 친구가. 최중훈 여기가 기자 더 하다가 자꾸 뭐 하러 가는 사람들 다 저 은퇴시켜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기자는 평생 기자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직업 제일 좋아해요. 예. 정치 안 해요?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뭘 거의 부동산 얘기. 모든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정치하는 거고 집에서도 하는 거고. 멋있다. 맞아요. 어이 그 내가 맨날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한테 내가 막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그랬더니 저 지금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라고 했어요. 연애라는 게그 쌍방이 가스라이팅을 누가 잘하냐 대결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웃더라고. 갑자기 본인 연애론을. 아 연애 아니에요. 연애 아닌데 어쨌든 그 계속 정치를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하는 게 정치잖아요. 싹 이렇게 가스라이팅 제일 잘하는 게 일본 정부잖아요. 국민을 지금 아무도 다른 당 못 뽑게 해놓은 거잖아요. 가시죠. 네. 지금 그게 정치다. 일본까지 갔어요 지금. 너무 멀리 가. 대선 끝나니까지 발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셔가지고 최우민 저기 씨가 지금 발언 너무 제일 오래 신났어 했는데 지금. 여러분 이거 회사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재밌게 가볍게 가라고. 뒤에 이슈가 너무 많아. 국민의힘이 너무 길게 야당 가서- 역할을 그래, 못해서 길게 그래. 하시죠. 아니 또 갑자기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공격을 못하니까 그래도 토스가 이슈 다 받으셨어요? 내일 할 거라고 어제? 아니 내가 한 30분 전에 1시에 왔던데. 저는 왜 안 보내주세요? 근데 저도 아니, 12시 1시에 왔어요. 항상 그럴 모든 수 이슈를 있죠. 팔로우하고 네. 있어야죠. 전문가라면. 아니 전문가라면 이 정도 나올 쯤이면 그냥 툭 치면 툭 그렇죠. 나오게 그 정도 준비를 해야 돼 아니겠습니까? 자판기처럼 나와야죠. 네. 현재 기사를 찾아보고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지. 그렇게 해야지.
아무튼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좀 이제 잠깐 소주 아니죠 그거? 냄새 좀 나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아파트 갖고 있는데 보드카 먹지 소주 먹겠습니까? 저는 없어서 소주 먹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까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부동산인데 지방 미분양도 이것도 심각한 거라서 부동산 다음에 저희가 한번 따로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